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옛날 자동차 문화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대충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일어나요. 처음 말씀드릴 것은 비상등 관련입니다. 지금은 끼어들기나 기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하죠. 하지만 예전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살짝 흔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틴팅이 일반화되고 농도가 짙어지면서 앞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틴팅이 되지 않은 차량이 많았고 차량들도 1993년에 스포티지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세단형 승용차였기 때문에 차량 높낮이도 비슷해서 상대방 차량의 안을 들여다보기가 쉬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은 세단 앞에 SUV가 있으면 틴팅이 진해서 그 건너 앞에 도로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틴팅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앞차를 통해서 더 앞에 도로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죠. 지금은 법적으로 2015년 이후부터의 차량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장치인 TPMS가 의무화되어서 부착되어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해서 공기압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해지기 전에는 눈으로 척 보고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퀴 4개를 돌아가면서 발로 힘껏 눌러서 타이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기판에 메시지만 확인해주면 되죠. 발로 눌러보면 알긴 아냐 싶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타이어와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요즘은 상향등을 반짝이는 건 싸우자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예전에는 마주오는 차가 쌍라이트를 번쩍이면 앞에서 경찰 단속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속도 위반을 도와주는 꼴이 되긴 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자동차 문화가 그랬습니다. 예전엔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자주 가는 길이 아니다 보면 과속 단속하는 포인트를 알 수가 없었고 또 지금처럼 단속 지점 앞에서 미리 표지판으로 단속 지점임을 알려줘야 하는 그런 법도 없었죠. 그냥 뜬금없이 과속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그걸 지나온 사람은 마주온 사람에게 쌍라이트를 번쩍여 가지고 알려주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자동차 운전에서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만 예전에는 당연히 없던 물건이라서 지금과는 문화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를 사면 을에 가장 먼저 받는 선물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전국 도로교통지도라는 책자인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 버렸죠. 먼 곳을 가기 전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도를 보고 미리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운전자들보다는 좀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의 번호입니다. 지금도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47번 국도가 막힙니다 식의 번호를 듣는데 이 번호는 표지판에 도로번호로 붙어 있죠. 이 번호가 홀수이면 도로 자체가 남북으로 뻗어 있는 도로이고 짝수이면 동서로 뻗어 있는 도로입니다. 전국 도로망엔 녹색 표지판을 쓰고 도심 지역에선 청색 번호판을 씁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제 녹색 표지판을 보실 것이고 시내 주행에선 청색 표지판들을 보고 계시죠. 그 외에도 지나가다가 갈색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그건 또 그 지역의 문화재나 명소 같은 볼거리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표지판의 색과 기호, 숫자 등으로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있긴 한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지금은 대부분 알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되어버렸죠. 그런 정보만으로도 길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운전 중에 차창을 열고 길을 묻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묻고 옆차에게도 묻고 그랬죠. 핸들을 잡는 손의 위치도 예전에는 10시 10분 위치가 정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 손을 잡으라고 했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면서 바퀴의 방향을 조작하는 걸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흔히 파워 핸들이라고 부르는 이 장치가 예전에 없을 때는 핸들을 돌리는 데에도 꽤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뭐 주행 중에는 좀 괜찮은데, 특히나 주차 중에 방향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좀 힘 많이 들었죠. 그리고 조향의 정밀도도 두 손이 훨씬 좋아서 지금도 정석은 두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시 10분 방향으로 잡고 정지 상태에서 후진 주차를 할 때의 경우처럼 크게 돌려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손바닥을 뒤집어 잡고 끌어당기듯이, 그리고 왼손은 잡아들이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반대 방향은 손 방향을 반대로 해서 큰 힘을 내는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권장한 것도 좀 있었죠. 물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핸들 파지법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특히나 트럭같이 무거운 차에서는 더 힘들었는데, 옛날 군대에서는 당시 수동 핸들이던 2.5톤 트럭을 가지고 T코스 연습을 반복시키는 게 얼차려 대신이었습니다. 그걸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 팔에 힘이 빠져서 얼얼한 상태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됐죠. 다만 이건 요즘은 관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모든 차량에 파워 핸들이 보급되기도 했고, 핸들에 특히나 이제 그 운전자용 에어백이 장치되다 보니까 10시 10분으로 자꾸 운전하다 보면은 에어백이 터지면 손에 많은 충격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핸들도 놓치기가 쉽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즘은 9시 15분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거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예전의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